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 칭화윤이 부도 2위, 중국 채권 시장도 흔들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 중국 반도체 굴기 사실상 종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반도체 굴기,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이 채권시장 개방,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한꺼번에 맞물려 들어가고, 이 조건들이 트럼프 행정부 조건이 맞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치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굴기가 이대로 무너지나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중국 반도체 굴기는 제대로 무너졌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회사가, 저는 회사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미국이라는 회사의 금융시장으로 완전히 장악을 당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칭화유니가 파운드리 회사인 유니SOC, 낸드플러시를 제조하는 양쯔 메모리 YMTC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칭화유니가 있죠? 칭화유니가 있습니다. 칭화유니 위에 누가 있냐면 칭화대가 있어요. 칭화대. 칭화대가 어디 있냐면 베이징에 있죠? 칭화대. 칭화대. 그리고 칭화유니가 지금 투자한 기업이 양쯔 홀딩스, 양쯔 메모리죠. YMTC, 양쯔 메모리, XMC도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리고 칭화유니 반도체가 식탐이 되게 대단했는데 2015년 7월 달에는 미국 마이크론까지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 인수 실패.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은 지금 H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또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웨스턴 디지털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 샌디스크 알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나요? 예, USB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죠. 예, 적어 놓겠습니다. USB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어디 쪽으로 속하냐 하면 낸드 플래시 쪽이에요. 여기도 인수하려고 했는데 실패. 미디어텍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 하이닉스도 지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 그리고 침모스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 레티스 반도체의 지분은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죠. 결국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SOC, 말하자면 팹리스 업체는 결국 인수를 했어요. 13년도에. 그리고 19년도 7월 달에는 D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로써 유니SOC, 파운드리 아니고요. 팹립스입니다. 팹립스, D램, 낸드 플래시, D램은 진출을 하고 낸드 플래시는 양쯔 메모리, 이 모두를 섭렵하는 종합 반도체 그룹을 꿈꾸었던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했던 칭화유니가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할지라도 부도가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죠.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도가 됩니다. 거의 단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 반도체 자립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칭화유니그룹 쯔광 집단이라고 하는데 16일 날 만기인 채권 원금을 갚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죠. 칭화유니그룹은 베이징 칭화대학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다 라고 나왔죠. 칭화대, 칭화홀딩스, 칭화유니그룹 이렇게 연결된 회사예요. 그리고 베이징의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건 별로 소용없어요. 결국은 칭화대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 국영기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칭화유니그룹이 디폴트를 내면서 채무 불이행이죠. 채권이에요. 채권을 완전히 갚지 못해요. 채무 불이행이 내면서 국유 기업들이 부실 채권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이것이 뒤흔드는 큰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 채권의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채권이 중국의 문제를 뇌관을 거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채권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리면서 이것이 왜 채권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활짝 열렸는데, 금융시장이 활짝 열렸는데, 이게 미국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지만 중국에게는 미국에게 지배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완전히 활짝 열어버렸다. IMF가 원하는 수준의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수준까지 열어버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99년도인가요?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았잖아요. 중국 자체가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만큼 지금 금융 자체가 허술해요. 허약하다고요. 허약한데 중국 정부가 돈을 퍼부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1대1로. 1대1로를 하는데 계속 돈을 퍼붓잖아요. 돈을 퍼붓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돈맥 경화가 일어나잖아요. 돈맥 경화가 일어나면서 중국 경제 자체가 허약합니다. 굉장히 허약해요. 굉장히 허약한데 지금 이번에도 화웨이를 돕기 위해서 아너 브랜드까지 샀죠. 그 정도까지는 돈이 있는데 지금 칭화유니까지 살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브랜드 하나만 사는 것이고 화웨이를 전체를 다 구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이야기는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칭화유니그룹은 칭화대가 설립한 칭화홀딩스가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이죠. 나머지 49%는 자오웨이거 칭화유니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지배회사예요. 그래서 지분의 51%를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칭화유니그룹 회장이 49%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지입니다. 바지 사장이에요. 결국은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중국 공산당 소속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소속이면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 그대로 이용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하의 모바일 칩 생산 개발업체인 유니SoC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인 양쯔 메모리 YMTC가 있어요. 이번 내용을 좀 알아보면 채권 연장이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활짝 열었던 금융시장이 결국 독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열었어요. 얘기 더 들어갑니다. 17일 날 경제 전문 매체인 차이신이 칭화유니가 전날 만기 도래한 13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을 채권단에 요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감독기구인 국가은행 간 시간 교역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채 만기가 연장을 할 경우 채권단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채권이 연장이 돼요. 그런데 한 회사라도 여기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칭화유니가 가지고 있던 회사채가 있었죠. 이것을 연장을 시도를 했어요. 연장을 시도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느냐? 중국 국제캐피탈 그리고 화타이증권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중국 국제캐피탈, 화타이증권. 지금 이 회사들은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미국 자본에 의해서 여기 이 회사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왜냐하면 칭화유니그룹이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제조 2025의 선봉장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중국 제조 2025예요. Made in China 2025.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싫어했거든요. 신경질적으로 싫어했다는 것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금융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걸 막아보겠다라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야금야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두 회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단은 전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86%에 달하는 회사가 동의를 하였지만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 만기 연장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결국은. 칭화유니그룹은 우선 원금 1억 위안을 먼저 갚고 나머지 6개월 뒤에 상환한다라는 계획을 내놨으나 반년 뒤에 상환이 나아질 거라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를 못했고, 이에 대해서 중국 신용평가사 청신국제는 칭화유니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 등급으로 강등했다 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 다 필요 없고, 기존의 지금 신용등급 AAA 등급 필요 없고, 지금 AA 등급 필요 없고, 보통 B등급 미만으로 떨어져야 등급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에서, 외국에서 지금 자본이 계속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블랙록도 마찬가지고, 아문디도 마찬가지고, JP모건, 그리고 AB, 이런 회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그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들어가냐? 어떤 회사는 100%, 어떤 회사는 51%,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또 51% 이상.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중국의 회사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미국의 회사 아니면 외국계 회사로 이제부터는 탈바꿈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의 금융은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뜻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돌아가지 않는 시점이 2021년부터 벌어진다. 2020년도 말부터는 충분히 벌어질 상황이 됐다. 이미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신용등급 하향 검토의 감시 대상으로 올렸다. 이것도 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이번 채권단 협의에서 중국 국제캐피탈 그리고 화타이 증권의 반대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였던 중국의 금융개방의 후폭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적어놓은 건데, 이번에 채권단 협의에서 중국 국제캐피탈 그리고 화타이 증권의 반대는 이거 자체가, 보세요. 반도체 굴기 2025의 핵심 자원이죠. 그리고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입니다. 이런 회사를 중국 입장으로 해서 없애고 싶겠어요? 절대로 반대를 못해요. 절대로 반대를 못하는데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뒤에서 작용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중국의 채권 시장에 미국의 한머니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자료도 올려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눈치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반도체 굴기에 선봉에 섰던 칭화윤이 미국에서는 유니 SOC를 예주시했고 시장에서는 YMTC를 다음 타겟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윗단계인 칭화윤이를 쳐버렸어요. 칭화윤이를 쳐버렸어요. 유니 SOC보다, 그리고 YMTC보다 칭화윤이를 쳐버리면, 대가리가 깨져버리면 밑에 손발은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도 왜 유니 SOC를 눈여겨봤고 YMTC를 다음 타겟으로 봤는지 그 내용은 일단 알아봐야 되겠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칭화유니그룹은 그동안 반도체 자립에 선봉장을 자처해왔죠. 산하의 팹립스 업체인 유니SOC, 낸드 플래시 전문 업체인 양쯔 메모리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 화웨이 및 하이실리콘의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전문 인력 상당수가 유니SOC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이실리콘의 연구진들이 대부분 유니SOC로 자리를 옮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YMTC와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대주 중에 하나인 3D 낸드 플래시 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YMTC를 SMIC에 이은 다음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유니SOC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유니SOC는 미국의 스프레드트롬을 2013년도에 칭화 유니그룹이 인수하면서 바뀐 이름입니다. 원래 유니SOC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협업도 하고 있었어요. 협업도 하고 있었고 스프레드트롬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협업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중간에 협업을 깨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글로벌 점유율이 6위예요. 3위가 지금 잘못 적었습니다. 6위인 이 회사를 눈여겨본 이유, 지난 3월 달에 세계 최초로 6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5G 통합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통신칩을 합친 거예요. 시스템 온 칩이라고도 하는데 타이거 T7520을 개발하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퀄컴, 미디어텍, 하이실리콘,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5번째로 5G 통합칩을 만드는 회사로 이름이 올리게 되었고 중국으로 보면 하이실리콘에 이은 2번째로 이름이 올리게 된 것이죠. 이 칩은 대만의 TSMC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선발이 묶인 화웨이 대신에 유니SOC TSMC 조합이 우회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미국의 강화된 화웨이 제재로 많은 반도체 인력들이 칭화 유니그룹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점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가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유니SOC가 썼던 건물에 오포가 와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떴어요. 이것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을 보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는 칭화 유니를 손절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두 회사가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 알고 있고 이것을 반대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오포 쪽으로 갈아탔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대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칭화 유니가 된서리를 맞았죠. 그러면 다음번은 어디가 될까요? BBK. 오포, 비보, 리얼미가 속해 있는 BBK가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알아볼 회사, 칭화 유니의 두 번째 회사인 YMTC입니다. YMTC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인 3D 낸드 플래시 분야의 뜨거운 감자죠. 올해 5월 달에 128단 1.33테라비트의 쿼트 레벨 셀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YMTC가 실제로 128단 1.33TB 쿼트 레벨 셀을 원활하게 양산할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예요. 그만큼 기술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기조와 정부의 뒷받침을 감안하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이 YMTC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채가 들어가야 돼요. 부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은 안 돼요. 금융시장을 꽉 잡고 있으면 미국이. 그래서 금융시장을 꽉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중저가 이하 시장에서 YMTC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이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YMTC는 충칭시와 함께 메모리 분야에 향후 10년간 8천억 위안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도 내놓은 상태이죠. 이러한 이유로 SMIC 이후에 미국이 다음 중국 반도체 타깃으로 YMTC를 노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지금 칭화윤이 그 그룹 자체가 망가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까라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칭화유니그룹의 회사채 만기 연장이 실패하면서 향후 자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건 자체가 TSMC에서도 못 받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이것도 어려워지죠. 다른 회사로 이 회사들이 다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단에서 이것을 먼저 선점을 하잖아요.
우리가 채권단을 보면 채권단에서 이걸 선점하고 채권단에서 물건들을 다 팔아 제껴야 돼요. 회사들을 다 팔아야 됩니다. 채권단에서 그 회사를 다 팔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이것을 먹는 회사가 누가 나올 거냐? 중국 회사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업체가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 기기들을 중국 회사에서 먹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업체들이 먹어서 다른 나라로 인수를 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까지 전부 다 봐야 돼요. 이 내용을 나오게 되면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칭화유니그룹은 국립칭화대가 설립한 사실상의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인데 얼마나 부채가 많냐면 차이신에 따르면 칭화유니그룹의 지난 9월달 말 기준 부채가 528억 위안, 약 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조 원이에요. 그런데 현금 보유는 40억 위안. 엄청나게 작죠? 또한 연말에 들어올 채권 만기는 13억 위안. 그리고 4억 5천만 달러. 외채. 그리고 내년 말에 들어올 외채는 51억 위안. 그리고 10억 달러. 이렇게 돼요. 자, 현금이 지금 40억 위안이에요. 중국 내에서의 채권만 해도 지금 벌써 얼마나 되냐? 60억 위안이 넘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올 채권이 얼마나 되냐? 14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망해야죠. 망해야 됩니다. 즉 중국 정부의 보조를 믿고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CIB 리서치에 의하면 칭화유니의 채무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죠. 정상적인 영업은 못한다. 포기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여기서 그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이전에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49%까지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가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100%도 가질 수 있어요. 100%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야는 51%,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100%까지 가능해요.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사가 들어와서 채권을 사요. 어떤 회사의 채권을 사요. 그래서 거기를 눌러버리면 그 회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중국이 해외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돼요. 이전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한머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증권이 화랑이 되고 있다. 예, 증권시장이 화랑되고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의 그 주식을 다 사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으로는 사야 돼요.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런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꼴을 못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중국의 주식이 화랑이 된다라는 것은 중국이 잘 나가서 화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미국의 힘이 뒤에서 좌우한다. 더 뒤에서는 유태인의 힘이 좌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